안장통의 원인은요, 페달링을 하거나 주행 중에 이 몸무게를 지지를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안장통이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요, 이 로드 계열의 자전거, 뭐 로드 자전거든 사이클로 크로스든 그래블 자전거든, 이거는 지금 그래블 자전거거든요. 그래블 자전거들처럼요, 이렇게 탑 튜브에 거리가 있고 이 드롭바가 달린 자전거들은요, 애초에 제대로 타면은 안장통이라는 것을 겪기가 힘든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안장에 체중에 20% 이상 실릴 일이 거의 없다는 얘기인 거죠. 제대로 자전거를 타게 된다면요. 그러니까 이 로드 계열이 아닌 자전거에서는 이 탑튜브의 길이도 안 나오고 드롭바가 달려가지고 여기도 잡고 여기도 잡고 여기도 잡고 하면서 이 탑튜브의 길이도 늘렸다 줄였다 하고 낙차도 낮췄다 높였다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포지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거리를 고통 없이 힘을 적게 들이면서도 다녀올 수 있는 그런 장르의 자전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안장통 관련해서 영상을 찍게 됐나 하면요, 제가 이 자전거를 그동안은 레저 용도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배민 커넥트라는 킥 서비스를 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백스색 형식의 배달 가방을 메고 배달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불가피하게 체중의 50% 이상을 실을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가방을 메고 이 낙차 심한 자전거를 정자세로 타게 되면은 만약에 음식을 배달한다 그러면은 쏟아질 위험도 있고 아니면 음식이 해체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주문자한테 신뢰가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허리를 펴고 탑을 손끝으로 이렇게 잡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이 가급적이면 허리를 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체중이 자연스럽게 실리게 되고, 그거를 뭐 하루에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이게 자전거로 해도 어느 정도 주문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 8시간 정도 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8시간 내내 그런 자세로 타게 되면 안장통이 안 올 수가 없는 거죠. 잠깐만 타도 안장통이 오는데. 근데 제가 그거를 하면서 그동안 잘 써왔던 이 안장을 세븐디 안장이라는 거, 그거를 풀카본 안장인데 3만원 미만의 100g의 경량 카본 안장 아닙니까? 그래서 유명한 안장인데 그거를 사용해 왔어요. 근데 그걸 이 자전거를 레저용으로 이용할 때는 전혀 안장통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여기에 하중이 실린 채로 비벼질 일이 없으니까 안장통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라이딩하면서 가장 즐겨 입는 것이 이런 그냥 일반 반바지인데요. 이게 실제 면 반스보다도 훨씬 얇아요. 그런데다가 저는 로반스로 요 하나만 착용을 하고 보통 라이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용 반스는 뒤에 패드라고 해가지고 꼭 기저귀처럼 이렇게 해서 안장통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거 입어본 적도 없습니다. 왜? 저는 10년간 로드 자전거만 타왔기 때문에 그런 안장통을 겪을 수 없는 자전거를 타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잘못된 자세를 수정할 생각을 안 하고 안장통 마케팅에 속아가지고 안장을 뭐 50만원, 60만원 수십 번 가리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애초에 여기 비비는 게 원인인데 비비는 건 내비두고 안장 탓을 하고 있으니 해결될 리가 만무하죠. 그러니까 적어도 로드 계열의 자전거를 타면서 안장통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의 라이딩 자세를 살펴야 되는 거고, 그거는 제가 여러 번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다뤘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좀 더 그걸 살펴보시고요. 제가 오늘 찍은 이유는요, 이 하이브리드나 MTB나 미니벨로 이런 걸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로드가 있더라도 자기가 로드를 그렇게 꼭 페달링은 어떻게 해야 된다, 뭐 로드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거 사전 지식 없이 그냥 로드를 시티 라이딩 용도로만 즐기고 뭐 장거리라든지 이런 거 이용 안 하면서 그냥 마실 용도로 사용하신다, 그러면은
요 안장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무거운 배달통을 메고 제 평소의 몸무게에 뭐 1.2, 1.5배 정도의 하중을 여기다 싣고 페달링을 하루 종일 해도 8시간 이상씩 이 자전거 위에 앉아 있어도 안장통을 못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다가 이런 빤스보다 얇은 반바지 하나만 입고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안장에 놀랬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안장에 전혀 안장통을 못 느끼다가 요 일을 하면서 안장에 체중을 불가피하게 실어야 되는데 그래 안장통을 겪다 보니까 제가 요걸로 한번 바꿔봤어요. 순정 상태로. 그랬더니 안장통이 싹 사라지고 로드 탈 때에 그 정자세를 취한 것만큼 안장통을 못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상당히 놀라워요. 이 안장이 이 스피드스터 그래블 22에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순정 안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무게도 뭐 나름 준수한 편이고 가격이 조금 나가는 편이긴 한데요. 품질, 만듦새, 이 그냥 보기만 해도요 내구성이 엄청나게 느껴집니다. 되게 실하게 만들어졌고 진짜 그 만듦새가 거의 완벽에 가까워요. 그런데다가 안장을 고르시는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안장은요, 어느 분들은 이거 어느 정도 마찰이 있어가지고 안 미끄러지는 안장이 좋은 안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완벽한 착각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안장이 이렇게 쓸데없이 길게 만든 거 아니에요. 코가 안장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이 비벼짐 자체를 줄이는 정자세도 중요하지만은 안장 위에서 여러 자세를 취하기 좋은 안장을 고르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그럴 때 만약에 이 어필 갈 때는 체중이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이쪽에 앉을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옮겨가야 돼. 그래가지고 궁둥이를 여기다가 또 지지한다든가 이런 자연스러운 잦은 그 포지션 변경이 유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어느 정도 잘 미끄러지는 재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뭐 빙판길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안 좋고요. 그러니까 절묘하게 아예 그립을 너무 잡히지도 않고 너무 미끌거리지도 않으면서도 옷이 씹히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는 정도의 슬라이딩이 가능한 재질이 가장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서 내가 이런 식으로 자세를 옮겼어. 그런데 만약에 맨궁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마찰이 생기면은 그것만으로도 안장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어느 정도 여기에 그립이 버텨버리면은 옷하고 궁둥이하고 마찰 빈도가 자꾸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옷이 유연하게 미끄러질 수 있는 재질이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안장이 딱 미끄러지지도 않고 안 미끄러지지도 않고 이 절묘한 세팅이 진짜 잘 돼 있는 재질로 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더 안장통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 거의 내가 보기에는 거의 완벽한 안장 아닌가. 근데다가 여기에 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요 건립선 안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 구멍이 없으면서도 구멍이 있는 효과를 내는 거예요. 여기 좀 패여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 뭐 전립선의 압박도 거의 없으면서 이게 보통 보면은 생활자전거 아닌 이상 머드가드를 장착을 안 하지 않습니까? 뭐 미니벨로 같은 경우는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젖은 노면을 통과할 때 이쪽으로 흙탕물이 튀어가지고 궁둥이가 젖는 그런 일도 좀 방지할 수 있고, 물론 여기다가 안장 가방을 달면은 좋기는 한데 뭐 어느 정도 막아주기는 한데 안장 가방 없이도 이렇게 궁둥이의 젖음을 방지할 수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궁둥이의 머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여기에 공기가 안 통하니까 땀이 차지 않나 그렇게 걱정하시는데요. 여기가 잘 파져 있어 가지고 그다지 더운 거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안장 찾아 산만리 하지 마시고 요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가격이 좀 거시기 하긴 한데